자, 오늘은 5차시고요. 요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요 부분은 오늘 하는 내용은 그 물리학원 내용 그대로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라면 이제 물리학 2에서는 그 편명상의 등가속도 운동에서 물체의 속도와 위치를 예측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면으로 확장되는 부분인데, 그 바로 평면으로 가기에 앞서 그래서 좀 복습 삼아 그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대해서 좀 언급하고 그 다음에 평면으로 확장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했던 내용은 정확히 물리학원 내용의 그대로 복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물리학원에서 이제 그 역학 부분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문제로 봤을 때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하고, 보통 이 두 개가 어려운 문제로 자주 등장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힘든데, 대부분의 문제풀이가 속도 시간 그래프 그려가지고 해결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복습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직선 운동. 그러니까 이게 제목은 여기는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근데 등가속도 운동은 꼭 직선 운동만 있는 건 아니에요. 포물선 운동 같은 경우에도 생각해 보면 가속도는 일정하죠. 연직 아래 방향으로 G로 일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지표면 근처에서 중력장 내에서 그 운동하는 것들은 공기 저항을 다 무시하면 모두 다 등가속도 운동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그 등가속도 직선 운동인 경우만 일단 먼저 보겠다라는 거고요. 그걸 하기에 앞서 이제 등속도 운동이 더 간단하니까 등속도 운동에 대해서 시간에 대한 가속도 그래프,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 시간에 대한 위치 그래프를 한번 볼 겁니다. 자, 등속도 운동은 속도가 일정한 운동으로 가속도가 0인 경우이고요. 그래서 임의의 순간을 0초로 잡고요. 그때를 이제 초기 상태라고 보고, 그때 가속도가 이제 0이라는 것은 이게 전제 조건이니까 알고 있는 거고요. 그때 속도를 v0, 그때 위치를 0으로 잡으면 임의의 시간 t초가 흐른 뒤에 역시 등속도 운동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가속도는 0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속도도 등속도니까 변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처음 속도 v0로 유지가 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위치는 이제 당장은 모르고 계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따로 그냥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 등속도 운동을 시간에 대한 가속도 그래프로 그려보면 가속도가 쭉 그냥 0인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럼 이 그래프에서 이제 기울기하고 면적이 이제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데, 기울기는 시간 변화량분의 가속도 변화량, 그러니까 가로축 변화량분의 세로축 변화량인데, 물리학에서는 가속도까지만 알면 됩니다. 그러면 임의의 순간의 위치와 속도를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기울기는 물리학적으로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반면에 면적은 이제 가로축하고 세로축을 곱한 건데, 요 가속도가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었죠. 따라서 여기에다 시간을 곱하면 속도 변화량이 남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에 지금 속도라는 정보가 이 그래프에는 없죠. 근데 여기 밑에다 적어볼게요. 자, 0초일 때 속도 v0였어요. t초일 때 속도도 v0죠. 그래서 이 상황에 맞게 요 면적은 속도 변화량이라는 식을 적용해 보면 0에서 t까지의 면적이 0이고요. 그 다음에 이 0에서 t까지의 면적은 t초일 때 속도 빼기 0초일 때 속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t초일 때 속도 v0 빼기 0초일 때 속도 v0,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과정이었어요. 지금 이 경우에는 일단 그래프 자체가 이런 그래프는 잘 못 봤죠. 그런데 이제 요 속도 시간 그래프의 특징을 좀 알기 위해서 한번 그려서 해석을 해본 거고요. 그지? 이제 등속도 운동의 경우 이제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기울기가 이번에는 의미를 가지죠.
기울기는 가로축 변화량 분의 세로축 변화량이니까 시간 변화량 분의 속도 변화량이 되어서 시간 분의 속도 변화량, 가속도가 됩니다. 자, 이 경우 적용해 보면 기울기가 0이죠. 근데 우리가 이미 가속도가 0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0은 0이다.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자, 반면에 면적은 가로축과 세로축 곱하는 건데 요 속도가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이죠. 그러면 이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에다가 시간을 곱한 게 면적이 되는데, 그러면 남는 게 위치 변화량이 됩니다. 근데 이 그래프 자체에는 위치에 대한 정보가 바로 들어있진 않죠. 이 밑에다가 우리가 아는 걸 한번 적어 볼게요. 위치에 대한 정보를요. 자, 0초일 때 위치는 우리가 0으로 잡았어요. 잡았고 t초일 때는 위치는 몰라서 우리가 s라고 두었습니다. 그럼 0에서 t초까지의 면적을 구하면 v0t가 되죠. v0t가 됩니다. 근데 이 면적은 0초에서 t초까지의 면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0초에서 t초까지의 위치 변화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t초일 때 위치 빼기 0초일 때 위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t초일 때 위치가 s고 0초일 때 위치가 0이죠.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좀 의미가 있는 식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을 분석해 보니까 임의의 시간 t초일 때 위치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일반화시키면 만약에 지금은 0초에서 t초까지의 면적을 구했는데요. 만약에 1초에서 3초 사이의 면적을 구했다. 그러면 1초에서 3초 동안의 위치 변화량이니까 3초일 때 위치 빼기 1초일 때 위치를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속도 시간 그래프이고요. 자, 제가 교과서에는 보통 이 변이 시간 그래프라고 되어 있어서 이렇게 적었는데, 사실 변이는 위치라고 이렇게 쓰는 게 의미가 조금 더 맞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학력평가나 모의고사에서는 위치 시간 그래프로 표기되어서 나옵니다. 근데 보통은 초기 위치를 0으로 잡기 때문에 결국에 변이라는 게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잖아요. 근데 처음 위치를 0으로 잡으면 나중 위치 빼기 0이 변이가 되니까 결국에 변이가 곧 위치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얘는 이제 면적은 의미가 없죠. 위치랑 시간 곱하는 물리량은 없거든요. 근데 기울기는 시간 변화량 분의 위치 변화량이니까 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요 s 값을 모르는 값인데요. 요 t분의 s는 속도가 되니까 우리가 속도가 v0인 건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통해서도 등속 직선 운동의 경우에는 임의의 시간 t초일 때 위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은 과정을 이제 한 번 더 해볼 겁니다. 이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인 경우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물체를 연직 아랫 방향으로 v0라는 속도로 던진 상황이라고 보고 상상을 하면 될 거고요. 그러니까 물체는 이제 손으로부터 떠난 후고요. 그 던진 그 순간을 0초로 잡습니다. 그럼 우리가 ma는 mg라는 식을 통해서 다시 가속도는 연직 아랫 방향으로 9.8m/s 제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임의의 시간 t초가 지나더라도 자유낙하하는 동안에는 9.8m/s 제곱으로 연직 아랫 방향으로 일정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니까 등가속도 운동인 거예요. 근데 연직 아랫 방향으로 던졌기 때문에 가속도의 방향하고 속도의 방향이 같아서 계속 속력이 증가하는, 속력만 증가하는 이 운동을 해서 직선 운동을 하니까 등가속도에 하나 더 붙는 거예요. 직선 운동이라고. 그런 거고, 이제 초기 위치는 굳이 0으로 안 잡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초기 위치를 0으로 잡을 겁니다. 근데 초기 속도는 0으로 잡으면 좀 복잡해져요.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긴 한데, 상관은 있죠. 계산이 다 복잡해지죠. 근데 초기 위치는 이제 0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을 아래로 던진 그 위치를 0으로 잡고 연직 아래 방향을 이제 플러스 x축으로 이렇게 두고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임의의 시간 t초가 지난 이후의 속도는 모르죠. 그래서 v로 둘 거고요. 요 임의의 시간 t초가 지난 이후의 위치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요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구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선 가속도 시간 그래프입니다. 이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이 속도 변화량을 의미한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실입니다. 얘가 등속 직선 운동을 하든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든 혹은 가속도가 일정하지 않는 운동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가속도 시간 그래프는 면적이 되는 거고요. 자, 속도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밑에다 적어 볼게요. 자, 0초일 때 속도는 v0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t초일 때 속도는 모르죠. v입니다. 그러면 0에서 t초까지의 면적을 구하면 at가 되죠. at가 되는데 요거는 0에서 t초까지의 면적을 구한 거니까 t초일 때 속도 빼기 0초일 때 속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t초일 때 속도 v 빼기 0초일 때 속도 v0 이렇게 되니까 등가속도 운동 공식 중에서 하나가 여기서 나오죠. v는 v0 플러스 at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만약에 2초에서 3초 사이의 면적을 구했다. 그러면 그 면적은 3초일 때 속도 빼기 2초일 때 속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라는 게 결국에 여러분 미적분을 이제 배웠습니까? 요게 결국에 적분 구간인 거죠. 면적을 구하는 게 적분이잖아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속도 시간 그래프입니다. 이제 처음에 던진 순간의 속도가 0이 아니죠. 그래서 v0고 요 기울기가 가속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울기를 일정하게 이렇게 직선으로 끄은 거고요. 그리고 임의의 시간 t초일 때 속도는 모르는 값이죠.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좀 덧칠해 놓을게요. 자, 그럼 기울기는 가속도이다. 이것도 한번 이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해볼까요? 그럼 이 기울기는 요 시간 변화량 분의 속도 변화량이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적어 볼게요. 그럼 얘는 t 빼기 0 분의 t초일 때 속도 빼기 0초일 때 속도 이게 되고요. 이때 이 가속도가 얼마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ma는 mg. 그래서 이게 a가 g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면 우리 아까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을 통해서도 속도를 구할 수 있었지만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통해서도 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면적은 속도가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이니까 위치 변화량을 의미했죠. 자, 그러면 위치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밑에다가 좀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초기 위치는 0으로 잡았어요. 0으로 잡았고 t초일 때 위치는 모르죠. s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좀 구하는 게 복잡해 보니까 우변부터 먼저 적을게요. 우변은 우리가 0에서 t초까지 면적을 구할 거거든요. 그러면 0에서 t초까지의 변이가 될 테니까 t초일 때 위치 빼기 0초일 때 위치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녀석의 면적을 구할 겁니다. 그러면 우선 요 직사각형의 면적을 구해보면 얘는 그냥 간단하게 v0t가 되죠. v0t가 되고 그 다음에 요 삼각형 면적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삼각형 면적은 여기 좀 따로 떼서 구해볼게요. 삼각형이니까 앞에 2분의 1이 붙을 겁니다. 2분의 1이 붙을 거고요. 그 다음 높이부터 먼저 곱해볼게요. 자, 높이는 이 길이거든요. 이 길이니까 얘는 v 빼기 v0 하면 요 길이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v 빼기 v0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밑변의 길이는 t 빼기 0 그래서 그냥 t죠. t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 좌변의 면적은 요거 더하기 요게 돼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집어넣으려고 했더니 요 v하고 s가 다 모르는 값이잖아요. 그러면 식은 하나인데 모르는 게 두 개 있으면 안 되죠.
그럼 둘 사이에 뭐 어떤 모종의 관계는 알 수 있지만 특정 값으로 특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가 아는 값은 소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앞서 요 위에만 봐도 요 v를 구했잖아요. 그럼 이걸 통해서 v를 구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얘를 통해서 v를 구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이 v를 v0와 a와 t로 우리가 아는 값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v 대신에 v는 v0 플러스 at니까 요 v 대신에 v0 플러스 at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v가 없어지고 다 아는 값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름답게도 이게 넣어보면 v0가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괄호 안에는 at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at 곱하기 t니까 at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2분의 1 at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면적은 바로 요 값하고 요 값을 더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좌변이 면적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아는 값들로 채워집니다.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또 등가속도 운동에서 위치를 구하는 공식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또 제가 그때 설명드렸던 거는 이제 그 등가속도 운동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 요 사다리꼴 면적을 구하는 거 하고요. 그죠? 요 사다리꼴 면적을 구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요 직사각형 면적 구하는 게 결국에 같다 그랬죠. 보면 요 면적하고 요 면적이 같으니까 요 부분을 잘라서 여기 붙이면 결국에 이 사다리꼴 면적이 요 직사각형 면적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때 요 높이에 해당하는 요 부분이 결국에 평균 속도가 됩니다. 이 평균 속도는 요 등가속도 운동하는 구간에서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를 2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여러분 평균 속도의 개념이 바로 사실 그거예요. 평균 속도는 시간분의 총변이잖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양변의 시간 곱해보세요. 그럼 총변이는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요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이 총변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 여러분 좀 알아두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요 평균 속도는 이 순간의 속도이기도 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순간이 바로 0초와 t초의 평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0 더하기 t 나누기 2. 그래서 요게 2분의 t인 순간의 속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등가속도 운동에서 평균 속도가 이런 걸 의미한다. 그럼 이걸 알면 사실 이 좌표 한 점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한 점은 2분의 t일 때 v바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순간 말고 다른 한 순간의 속도를 알면 기울기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변이를 구할 때도 문제에서 공식을 이용하는 것보다 사실 평균 속도 구해서 이 직사각형 면적으로 변이를 구하는 게 더 편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채워 넣으면 0에서 t 동안의 평균 속도는 2분의 t인 순간의 속도 순간 속도이기도 하고 그거는 0초일 때 속도 더하기 t초일 때 속도를 2로 나눈 이걸 무슨 평균이라 그러노? 산술 평균입니까? 맞나? 그렇군요. 그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 속도와 관련된 이 스킬 자체가 문제를 풀이하는 하나의 과정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잘 기억해 두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건 위치 시간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가 그냥 속도다. 이 속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런 거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식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공식도 여러분이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왜냐면 간단하게 그냥 공식을 정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V는 V0 플러스 AT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X는요 이동거리 아닙니다. 변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S 마이너스 0 이렇게 한번 이불로 적어 볼게요. 그래서 초기 위치를 0으로 안 잡으면 S 빼기 초기 위치 이렇게 써야 됩니다. 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이렇게 되겠고요.
다음에 요 두 식에서 이제 시간을 소거하면, 위의 식에서 소거하면 시간은 A분의 V 빼기 V0 되죠. 요거를 아래 식에다 집어넣고 정리하면 2AS는 V의 제곱 빼기 V0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식의 특징은 시간이 안 나와 있죠. 시간이 안 나와 있지만 특정 순간의 위치와 속도 중에 하나를 알면 나머지 하나를 알 수 있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이 식은 사실 그 에너지하고 관련된 식이에요. 양변에 2분의 1 m을 곱해요. 2분의 1 m을 곱하면 좌변은 ma 곱하기 s가 되죠. 그리고 우변은 2분의 1 m의 나중 속력 V의 제곱, 이건 나중 운동 에너지가 되죠. 빼기 2분의 1 m의 V0의 제곱, 이건 처음 운동 에너지가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요 ma는 뭐가 됩니까? 합력이죠. F가 되고요. 그리고 FS가 결국에 1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1 운동 에너지 정리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식은 사실 위에 두 식에서 시간을 소거한 식으로 기억하기보다는 1 운동 에너지 정리에서 질량을 소거한 식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물론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의 1 운동 에너지 정리입니다.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기에 합력이 일정하기에 2를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합력이 일정하지 않으면 또 FS 그래프 그려서 면적으로 적분해서 구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그런 경우는 거의 안 다루기 때문에 보통 1 하면 그냥 힘과 거리를 곱하면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것도 변입니다. 사실 이동거리 아니고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요거 잘 알아둬야 되고, 1학년 때는 이거 두 개 나눠서 했지만, 여러분 2학년 때는 나눠서 했지만 3학년이니까 오늘 한 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그 2학년 때 여러분 실험했죠? 실험했기 때문에 올해는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생략하고 넘어갈 건데, 여기 우리는 이 실험 어떻게 했어요? 여기 운동 센서 여기 설치해서 했죠. 그래서 그냥 바로 속도 시간 그래프 얻어서 기울기로 가속도를 구해버렸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최신 방식이고, 예전에는 시간 기록계라는 걸 썼었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너무 옛날 방식이 되었고요. 요즘 우리 학교에 시간 기록계 제가 다 갖다 버렸습니다. 필요 없어가지고. 버리면 안 되는 건가?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버려버렸는데 쓰지도 않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중간 단계로 나온 실험이 이 실험 방식이에요. 동영상 촬영을 합니다. 동영상이라는 게 결국에 일정 시간 간격으로 사진을 찍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프레임을 분석하면 그 일정 시간 간격으로 사진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0.1초 간격으로 그 찍혀 있는 사진을 분석한 겁니다. 분석한 건데, 수레를 가만히 놓는 순간을 0초로 잡은 게 아니에요. 얘를 가만히 놓은 다음에 요 기준선을 통과하는 순간 있죠. 그 통과하는 순간을 0초로 잡았고, 이 기준선의 위치를 0으로 잡은 거예요. 그러면 이 기준선을 통과할 때 속도가 0이 아니죠. 그래서 초기 속도, 0초일 때 속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0.1초 간격으로 이제 수레의 위치에 대한 데이터를 얻은 게 요 표가 되겠습니다. 그럼 요 표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자, 0초에서 0.1초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 0초일 때 기준선을 통과했고요. 0.1초일 때 6cm인 위치에 있습니다. 기준선으로부터 6cm 떨어진 지점이죠. 그러면 0에서 0.1초 동안의 평균 속도를 구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시간분의 총 변이하면 되잖아요. 근데요, 0초에서 0.1초 사이의 평균 속도는 어느 순간의 순간 속도이기도 해요. 0 더하기 0.1 나누기 2 하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0.05초인 순간의 순간 속도를 구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해보면 나중 시각 빼기 처음 시각 분의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나중 위치는 지금 0.1초일 때 위치, 처음 위치는 0초일 때 위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얼마가 나옵니까? 60cm/s가 됩니다. 요게 0에서 0.1초 동안의 평균 속도이자 0.05초인 순간의 속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도 시간 그래프를 만약에 그린다면 그 속도 시간 그래프의 한 좌표를 얻어낸 겁니다. 0.05초일 때 60cm/s 이 점 하나를 얻은 거예요. 그럼 사실 점 하나만 더 얻으면 가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속도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것은 이미 뉴턴 제2법칙으로 알고 있어요. 빗면 위의 수레에 대한 운동 방정식 세우면 MA는 mg sin θ죠. A는 g sin θ입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안 변하면 일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두 순간의 속도 정보만 알고 있으면 기울기로 가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0.1초에서 0.2초 사이의 평균 속도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의 순간 속도예요? 0.15초인 순간의 순간 속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구해보면 0.2초 나중 시각 빼기 0.1초 분의 0.2초일 때 위치 나중 위치 빼기 0.1초일 때 위치 처음 위치 이렇게 하면 80cm/s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속도 사실 구할 수가 있어요. 가속도가. 근데 우리는 연습 중이니까 나머지도 구해보면 그냥 쓸게요. 암산하면 24 빼기 14 나누기 0.1 100이죠. 120 14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두 정보로부터 가속도를 또 구해볼게요. 자, 요 속도는 0.05초일 때 속도, 이 속도는 0.15초일 때 속도입니다. 그러면 시간 변화량 분의 속도 변화량. 자, 시간은 0.15초가 나중 시각, 0.05초가 처음 시각이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나중 속도는 0.15초일 때 속도, 80cm/s가 되어 있고요. 처음 속도는 0.05초일 때 속도, 60cm/s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20 나누기 0.1이 되죠. 그래서 200cm/s 제곱이 됩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지금 요 순간은 0.25초인 순간이고요. 요 순간은 0.35초인 순간이죠. 그럼 요 두 순간을 놓고 봐도 0.1초 동안에 20cm/s 증가하죠. 요 두 순간을 놓고 봐도 0.1초 동안에 20cm/s 증가합니다. 그래서 어느 두 구간을 놓고 계산해도 얘가 200cm/s 제곱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레의 가속도의 크기는 200cm/s 제곱인데, 근데 우리가 보통 단위를 cm/s 제곱으로 사용하진 않잖아요. m/s 제곱으로 사용하죠. 그때 단위 환산하는 방법 예전에 알려줬죠. cm/s 제곱이면 단위 환산은 기본적으로 1을 곱해주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없애고 싶은 단위를 여기 분모에 넣으면 되죠. 이 경우에는 바꾸고 싶은 단위 미터를 분자에 넣으면 단위가 바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분모 분자를 같은 양으로 맞춰주면 됩니다. 그러면 1m가 100cm죠. 그러면 1m하고 100cm는 같은 거니까 이거는 1이에요. 1. 그래서 1을 곱했기 때문에 양은 안 바뀐 겁니다. 단지 숫자와 단위만 바뀐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얘가 2m/s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프 속도 시간 그래프인데 요 시간은 한 칸을 0.05초로 잡을 거고요. 그다음에 속도는 지금 m/s니까 단위 또 변환해야 되죠. 변환해야 되는데 요 한 칸을 0.1 m/s라고 둘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0.05초일 때하고 0.15초일 때 두 순간의 정보를 알잖아요. 자, 0.05초일 때 속도가 얼마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0.6m/s였죠. 멍하네요 보니까. 요거 60cm/s. 0.6m/s죠. 0.05초일 때. 자, 0.15초일 때는 0.8m/s죠. 0.15초일 때 0.8m/s입니다. 그럼 끝났죠.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니까 직선 끄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연장하면 되죠. 연장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요거 녀석의 기울기로부터 가속도 구할 수 있어요. 보면 요것분의 요거 하면 되죠. 그래서 요 길이가 0.1, 요 길이가 0.2 이렇게 되니까 기울기가 2m/s 제곱이 됩니다. 그럼 기울기가 2라는 것은 무엇이냐? 가로축이 1만큼 변할 때 세로축이 2만큼 변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가로축이 2만큼 변하면 세로축은 2 곱하기 2, 4만큼 변하고요. 가로축이 0.5만큼 변하면 세로축은 2 곱하기 0.5, 1만큼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울기에다가 가로축의 그 변화량을 곱하면 세로축의 변화량이 나오게 돼요.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요거거든요. 0초일 때 속도.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 순간을 알잖아요. 이 순간에 0.6m예요. 그럼 이 순간하고 이 순간은 가로축이 얼마만큼 차이 나는 거예요? 가로축이 빨간색으로 할까요? 가로축이 0.05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럼 세로축은 기울기 곱하기 0.05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세로축이 얼마만큼 차이 나는 거예요? 0.1만큼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근데 0.1 커요? 작아요? 작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0.6에서 0.1을 뺀 0.5m/s가 되는 겁니다. 그 만약에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0.05초에서 0.15초 사이에 변이를 구해라. 그러면 이 두 순간의 중간에 해당하는 이 순간의 속도를 구해서 직사각형 면적을 구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구성되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점을 통과하는 순간, 즉 0초인 순간 속도 V0는 0.5m/s가 되는데요. 근데 요거를 공식으로 구할 수도 있죠. V는 V0 플러스 AT라는 식을 이용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요거 계산할 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지금 V0인 거고요. 근데 가속도 알고 있죠? 가속도가 얼마냐면 2입니다. 2. 그러면 2미의 순간에 속도만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어느 순간으로 할까요? 0.05초인 순간으로 잡을 거예요. 그러면 0.05초인 순간의 속도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0.05초인 순간의 속도가 0.6m/s라는 것을 알죠. 그러면 V0가 나오죠. V0는 0.5 똑같죠? m/s가 됩니다. 0.6 빼기 0.1이 되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이런 경우는 뭐 공식이 더 편할 수도 있죠. 만약에 V0만 구해라고 했다면 가속도 구한 다음에 공식 집어넣어서 풀면 굳이 그래프까지 그릴 필요는 없었잖아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까지 하고 요거 하나 보여주도록 할게요. 여기 갈릴레이가 했던 실험인데요. 얘는 이제 뭘 발견했냐면 이걸 발견했어요. 결국에 S는 2분의 1 AT 제곱 이란 걸 발견했습니다. 자, 그러면 T에다가 1, 2, 3, 4, 5를 집어넣어 볼게요. 집어넣으면 S가 얼마가 되냐면 각각의 S가 만약에 A가 뭐 2라고 합시다. 그러면 S가 T 제곱에 비례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1, 4, 9, 16, 25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요 장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 길이 있죠. 요 길이가 1일 때 요 길이가 4가 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길이는 뭐가 되겠어요?
9, 그리고 요 길이는 16, 그리고 요 길이가 25. 요렇게 되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 구슬을 지나갈 때 땡땡땡땡땡 해가지고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얘가 울리겠죠. 그래서 이제 갈릴레이는 요구를 한 거예요. 사실 이게 종의 위치를 조절하면서 일정한 시간 간격이 되는 위치를 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요게 시간의 제곱에 비례하는 이런 거리가 시간의 제곱에 비례하는 관계를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갈릴레이가 이제 처음으로 실험을 통해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위치에 대한 그 특성, 규칙을 이제 발견을 한 거죠. 이제 뉴턴은 근데 여기 한 발 더 나아가서 ma는 mg sin 세타이기 때문에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하고 그 속도 시간 그래프를 적분하면 이제 위치를 알 수 있다까지 이제 그 설명을 더 추가할 수 있었던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되게 머리를 잘 썼어요. 요 구조 한번 잘 보세요. 자, 구슬이 어디서 치냐 하면 여기서 지나가면서 치는 거거든요. 치는 건데 여기 보면 여기가 회전 중심이에요. 그리고 얘가 추입니다. 추여서 얘가 지금 어떤 상태냐 하면 사실 얘하고 얘가 한 덩어리거든요. 얘가 이게 돌아가면서 종을 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어떤 상태냐면 요 추 무게 때문에 얘가 조금만 건드리면 돌아가게끔 되어 있는 상태예요. 얘가 이쪽으로 넘어갈랑 말랑 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여기에 작용하는 중력이 시계 반대 방향의 돌림이잖아요. 돌림이니까 얘가 이제 넘어갈랑 말랑 하는 상황을 만들어서 구슬이 살짝만 쳐도 종을 치게끔 해서 요 녀석이 구슬에 작용하는 힘이 구슬의 운동에 최대한 영향을 안 미치게끔 이렇게 설계를 한 겁니다. 요거 3D 프린터로 구현하는 학생에게 세특을 적어주도록 할게요. 3년째 아무도 못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 딱 만들어가지고 딱 해서 이 실험을 재현하면은 그 3D 프린트를 이용해서 그 갈릴레이의 등가속도 직선 운동 실험을 재현했다라고 그럴싸해 보이죠? 제가 귀찮아서 못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나는 만들어봤자 나는 대학 갈 것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계속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만들면 안 되나 이렇게 딱 해갖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늘 좀 머리 아팠으니까 수특은 생략합시다.